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스피노자 이야기. 이번 주 3부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홍 작가입니다. 스피노자 하니까 자꾸 그 음악이 생각난단 말이야. 뭐요? You spin me. 타락한 사람. 하지마. 자꾸 그게 하지마. 무섭단 말이야 그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무서워요. 이래서 사람에게는 뭔가 어떤 그 단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이미지가 맞아. 각인되는 각인이 게 무서워. 진짜. 저도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동영상 무서워요. 스피노자는 그 왜 인간 알람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인간 수탁 역할하면서 이제 짜증이 나 있을 때 데카르트 철학을 접하고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데카르트 철학의 방법 서설, 방법론이란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시키는 대로 데카르트 철학도 의심합니다. 스피노자는. 그래서 데카르트 양반 틀렸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전까지의 철학, 스콜라 철학, 신학을 다 의심해요. 이 사람이 유대교에 추방당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좋게 봐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데 스피노자는 미리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만이다. 자유의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철학의 목적은 자유를 얻는 데 있다.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이 충돌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나름 어렵지만 조금 어렵지만 흥미진진하므로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스템에서 드리는 샴푸와 에센스, 자기가 탈모가 있다. 근데 공짜도 좋다. 공짜가 필요하면 대머리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약으로 극복해보겠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남얘기 gmail.com입니다. 귀찮은 거 아무것도 안 시킨다. 서른분 네. 선착순.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대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탈모를 잡으세요, 그냥. 뭐 머리카락이 가누고 힘없다. 이런 분들도 좋고요. 네. 그리고 탈모가 없으신데 왠지 공포가 생겨서 한번 써보고 싶다. 오케이. 남의 거를 탈모가 있어서 급한 사람들 걸 새치기 해서라도 쓰고 싶다. 그냥 보내세요. 웰컴. 아무런 조건도 없고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자, 여성분 스트레스 요새 받아서 저 원형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내세요. 네. 혹은 너무 머리가 두꺼워서 혹시 나도 더 두꺼워질 수 있느냐? 더 두꺼워질 수 있냐? 혹은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바른 머리가 혹시 빠질까 기대하시는 분도 웰컴. 보내세요. 시호님 다시 해봐 그거. 웰컴. 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웰컴은 1940년 경성의 바에서 모던 바에서 코오피를 마시며? 코오피를 점심에 마시고 이제 놀러 온 그런 어떤 그 자유부인적인 신여성이라고 해주시죠. 네. 메일 메일 제목에 저 이벤트 상품 응모한도 것만 적어주세요. 선착순 30분 빨리. 남얘기의 gmail.com이고요. 남얘기의 예는 YAE가 아니라 그냥 Y입니다. 네. NAMYEGI@gmail.com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노자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네. 저주받을 때 이제 그 주장을 풀면 이런 겁니다. 신은 철학적으로만 존재하며 따라서 유대교의 율법은 틀렸다. 정신은 신체와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신앙은 무의미하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무시무시해. 우리 익숙하지 뭐. 얘 죽으면 다 끝나 그냥. 덧없어. 맞아. 응. 허망하다.
신이 철학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그 왜 화가 막 화날 준비가 된 그 할배 이게 정말 이렇게 실존해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언어적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 철학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존재 안 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신앙을 일종의 거래로 봤죠. 천국 가기 위해서 도덕 스펙 쌓는 게 신앙 아니냐는 거지. 아, 이건 왜냐면 종교에서 그 기복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얄팍한 마음을 건드리잖아. 맞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없나 있나라는 어떤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사실 이 칸트도 그렇고 이 철학자들이 누누이 경고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이래서는 안 된다. 심지어 삼봉 정도전 선생께서도 그렇죠. 신앙은 거래가 될 수 없다. 기복을 바라지 말고. 사실 예를 들어서 천국 갈라 그러면 우리 커트라인 넘어야 되잖아. 그럼요. 커트라인 넘어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육체와 함께 정신도 소멸한다. 그러면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신약, 신종교, 신앙활동 다 허구라는 거예요. 네. 이 주장을 하면서 논쟁에서 이긴 겁니다. 억울했군이다. 그러니까 이미 23살 시기에 철학의 얼개를 최소 잡았던 거예요. 다. 철학자로 남은 사람들이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천재 중에 대천재잖아요. 뭔가 이게 열폭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박해당하고 난 후에 그 태도도 굉장히 멋지고 뭔가 좀 우아하고.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데카르트는 위대한 천재잖아. 네. 그런데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의무감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태도를 먼저 갖고 있단 말이지 데카르트도. 근데 스피노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유를 전개하다가 신이 없는 걸로 만약에 결론이 나잖아요. 그럼 스피노자 입장은 그럼 신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지. 끝 없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끝 이런 건데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저번에 특집에 말했지만 네. 어둠 속으로 혼자 더듬거리며 그 나의 철학이 무신론으로 수렴되는 게 아니냐. 정말 없을까봐. 정말로 신이 없을까봐 그러면서 공포에 떨며 살았는데 스피노자는 없다고 결론이 난 걸 보니 없군. 끝이에요. 이게 그 올드보이의 유지태가 하는 질문이 잘못되니까 답이 잘못 나오지. 그러니까 없으면 어떡하지가 원래 질문인 거잖아. 그렇죠. 사실 데카르트는. 없으면 어쩌지? 근데 일단 풀어볼게.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없으면 정말 어떡하지? 있어야만 해. 근데. 막 이런 건데. 그리고 스피노자는 뭐 상관없지만 데카르트한테 가로 열고 그럴 거면 풀지 마. 그런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기를 박해한 자기 집안을 박해했죠. 기독교는. 네. 자기를 박해한 유대교 사람들이나 비논리적인 건 마찬가지잖아. 네. 왜냐면 마찬가지인 게 아니 이 사람 정도의 천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 개독이라고 불리는 일부 네. 극렬한 어떤 그런 몰상식한 네. 뭐 기독교 신자분들 같은 경우도 성경을 깊숙이 잘 안 읽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성경을 대부분 안 읽고 왜 박사모 같은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시몬을 깊숙이 안 읽잖아요. 그 성경에 인기 구절 있잖아요. 네. 인기 구절은 닳고 닳도록 읽히는 반면에 이제 비인기 구절들은 거의 이제 안 읽잖아 사람들이. 저를 요한묵시록만 읽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랑 요한묵시록이랑 아예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내용을 그것만 읽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면 아마 그걸 다 들들들 파고 남들 안 읽는 데까지 다 읽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읽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사랑은커녕 남을 박해하고 그렇죠. 몹싸게 굴고 업신 여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잖아. 유대교가 자기 괴롭히는 거,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피해자거나 약자라고 해서 선량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이런 류의 모든 논리적인 게 당연히 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럼 그러면 한숨이 탁 나겠지.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살라 그랬지. 그렇게 가르치디? 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모든 게 현자 타임이 와버리면서 됐겠지. 그런데 스피노자에 대한 평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신성으로 가득 찬 철학자, 신에 취한 사람,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성에 가득 찬 철학자, 이 신이 인격신 그리고 유일자가 아니에요. 범신론의 신이에요. 범신론이란 것은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스피릿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정신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좀 질서 같은 게 아니라 질서 같은 과학으로 거. 치면 뭐 어떤 그런 촉근 이론 같은 어떤 거대한 음. 법칙이라든가.
스피노자의 입장에서 이거는 기하학적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신이라는 용어를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용어를 스피노자는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뭐 우리의 우주의 중력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물건과 물건을 끌어당기는 그 힘들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별 단위의 크기까지도 있다라는 식으로 상상하다 보면 그걸 신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지. 그거는 보잘 것 없는 나의 신체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란 건 나의 신체에도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신의 결합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어쨌든 자, 데카르트와 비교를 해볼까요? 데카르트는 선험적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절대적인 이성이 있다고 믿었잖아. 이게 네. 서양 철학의 기본 스탠스고 이게 플라톤한테는 이데아고 로고스.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한테는 로고스고 그러잖아요. 자, 물질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영혼은 절대 로고스인 신과 물질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이성과 물질을 완전히 분리했지. 네. 그런데 이성이 물질을 조종해야 신체가 말도 하고 움직일 거 아니야.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접합 지점을 송과선이라고 본 거고요. 네. 그런데 스피노자는 우주의 정신은 물질을 적시든 모든 것에 이 논증이 워낙 난해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과감하게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복잡 다단한 제발 설명을. 그래주세요. 다시 말해서 정신이라고 부르는 게 없진 않다고 봤어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처럼 이 정신은 수학적 원리 같은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돌에도 수적 법칙이 있고 벌레에도 그 기어다니는 벌레에도 기하학적 원리가 있잖아요. 네. 자, 복싱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복싱이 피 흘리면서 사람 패는 거잖아. 그런데 영국에 미국에 그 해설가들 보면 지금 스트레이트가 꽂혔어. 그러면 비유티풀하다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게 관성, 원심력, 정확한 수학적 각도 이런 것들이 실린 펀치가 들어가면 인간이란 동물은 직관적으로 감탄해요. 우리가 김연아 볼 때 감정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게 어떤 선험적인 우주에 뭐가 있는 것 같잖아. 그리고 애초에 우주는 기하학적 원리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를 뭐 굳이 설명하면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기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미시적인 단계,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는가라는 거에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를 그런 게 증명된 게 없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복잡한 건데 예를 들면 사실 이런 거 같은 거죠. 음식을 먹고 음식이 위에서 녹고 녹아서 흡수가 돼서 혈관을 타고 가서 근육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떻게 에너지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 되게 우리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되게 신비한 거잖아요. 어떤 덩어리가 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막 어떤 힘이 되고 돼서. 심지어 뇌로 가서 아까는 총기가 없었다가 벌떡 당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분들 네. 있잖아. 카페인이 들어가서 갑자기 잠이 안 오고. 근데 지금은 설명이 되는데 그 당시 약간 신비주의적이긴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이런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안 될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류의 어떤 지금의 과학적 언어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미 근데 그런 개념적인 건 뭔가 잡혀 있는 사람이 굳이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말이 좀 어려워졌겠지만 결국 얘기한 건 바로 그런 류의 메커니즘, 질서, 메커니즘. 그런 거를 얘기한 거겠죠. 우주의 질서. 네. 요새로 치면 가장 핫한 촉근. 그 촉근이 신성인 거지. 그죠. 촉근 이론에. 그러니까 우주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죠. 어디에나 신성이 흐르면 우주가 곧 신이잖아. 이것을 신즉 자연. 스피노자가 만든 말입니다. 데우스 시베 나투라라고 합니다. 신즉 자연. 이런 말을 하죠. 자연은 고정된 불변의 질서를 보존하고 있고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요즘으로 치면 천체 물리학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게 재밌는 게 공간적 개념뿐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천재인 게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존재하는 요소잖아. 네. 시간도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시간의 인과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데 스피노자를 사람들이 체념과 염세 철학적으로 오해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될 만한 환경과 경험에서 나는 이제 자랐던 거야. 그러려면 내가 태어나야 되지. 태어나려면 부모님도 태어나야 되지. 부모님의 부모님이 태어나야 되고 유인원이 있어야 되고 척추동물이 있어야 되고 요새의 기준으로는 빅뱅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다시 이거를 거꾸로 역산을 하면 빅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나는 필연적으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메로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 오류 아니야 그거는? 무슨 오류? 그 역사는 하면 그건 그냥 우연의 그거잖아. 가능성의 하나일 뿐인 거고. 가능성의 하나인데 스피노자는 그래서
그거 설명 진짜 복잡한데. 그래? 어떻게 설명하지? 왜냐면 나에서부터 역산하는 거는 당연히 인과율상 네. 맞는데 그 원래 원점에서 다시 나로 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음.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을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유럽에서 그 스피노자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그 신즉 자연이라는 말은 시공간 전체라는 말이에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하는 우주의 구성 요소죠. 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시간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펼쳐놓으면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의 기운이 흐르는 하나의 우주로 통합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라는 거지.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고. 어려워. 잠깐 요거를 네. 어떻게 요게 나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능산자와 소산자 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청취자 여러분 잠깐만 참아주시고요. 스피노자 필수 교양입니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 이게 한자예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한자? 예, 그러니까 생산하는 자연과 산출되는 자연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단어를 좀 먼저 풀어야 되는데 능산은 능동태, 능산적인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생산의 근원이 되는 거 그 자체. 발생시킨다. 네, 소산적인 거는 생겨나거나 만들어진 거. 결과로서의 네, 자연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우주는 신이고 신은 곧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이자 신의 일부죠. 인격신도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신도 천국에 막 이렇게 살고 계시는 구름 위에 그런 신도 아니고 우리가 신성 그 자체고 그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하는 건데요. 능산과 소산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양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능산이고 어떻게 보면 소산이에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돌이 떨어져서 깨져요. 산산조각 나요. 그러면은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중력의 법칙이란 거를 우리가 능산적으로 보는 거예요. 돌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죠. 중력의 법칙에 이끌림 당해서.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돌 자신의 무게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능산의 면이고 떨어짐 당하고 있는 거는 소산의 면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이 떨어져서 깨져서 조각조각 났어요. 그럼 각 조각들이 또다시 마치 그 인간이 죽으면 정신 소멸한다 이 얘기예요. 스피노자가 한 얘기는. 그렇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홍대선이 제가 이제 나는 태어나지면 당한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이래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 네. 태어났더니 한국이다. 와 한국이다. 와 우리 에잇 집이 한국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스피노자처럼 정말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광범위하게 지나가 보면 나의 반쪽이었던 아버지의 정자와 나의 반쪽이었던 어머니의 난자가 만났잖아. 네. 그 만나는 거는 정자는 가만히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인력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의 어머니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태어나기로 운명 지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운명이 나로 하여금 나를 태어나게 한 거지. 이건 철학적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태어나기로 되어 있었던 나의 운명에 의해서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언어적으로. 그러면은 이것은 능상적 홍대선이죠. 그런데 나는 태어났더니 한국이다. 태어나봤더니 내가 탈모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은 소산적 홍대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능산적 자연을 스피노자는 나투라 나투란스, 소산적 자연은 나투라 나투라타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게 나는 그 능산 그러니까 그 결과 필연 고기가 약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도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능산적 자연이랑 소산적 자연이 대치되는 의미인데 스피노자는 이게 사실은 연결돼 있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에 다른 표현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필연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하는 것과 수동되는 게 사실은 같다는 점을 깨닫는 점에서 모든 건 필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연은 없잖아. 이게 어려운데 저는 어렵다기보다 이게 결과라는 건 원인과의 다른 어떤 상대로 우리가 인지를 하다 보니까 그 인지 범위를 지금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볼까요? 근데 저도 일단 설명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도 제가 또 만들어야 돼서 그러면 그래서 이거 여기만 설명하면 사실 다른 거는 맞아요. 쉬워요. 되게 쉽죠. 쭉쭉 뻗어나가는데 저도 요거 때문에 몇 번 읽었어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단어 의미만 보면 이게 사실 능산 소산 전부 다 생소한 단어잖아요. 근데 능상적 자연은 보통 이 범신론적인 이 자연을 말하는 거고 우리 지금 얘기하는 스피노자 얘기하는 근데 소산적 자연 자체가 이 단어 개념 자체가 범신론적인 자연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게 단어 뜻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신은 곧 육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육체와 정신은 스피노자에게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모든 물질에 정신적인 것이 어떤 그 신적인 원리, 다시 말해서 뭐 끈이론 같은 거 있죠. 물리학적 법칙 같은 게 다 스며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육체에도 깃들어 있으니까. 그럼 모든 거에 100% 깃들어 있으면 깃든 상태 자체가 보편적인 상태잖아요. 그럼 물질 이코르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과학으로 치면은 어쨌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라고 네. 굳이 말해볼 수 그죠. 있는 거죠. 그 화학 적용이 필요한 원리는 어떤 수소의 분자식과 예를 들어서 그 H2O는 물이잖아요. 그 H2O가 결합되는 조건은 우주 공통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그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과 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두 가지가 달라 보이고 그래서 스피노자 입장에서 나도 다르게 설명을 해줬지만 얘들아 사실 그거는 하나란다. 그래서 일자라는 말을 해요. 하나의 것, 온리원. 모든 것은 하나고 우주는 하나고 우리도 우주고 우리가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필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탈모가 네. 예. 탈모가 원인이자 결과다. 뭐 이런 얘기인가? 빠질 운명이니까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내가 빠지기도 했다. 탈모를 당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 생물은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육체 소멸되면 정신도 죽는다 그랬지. 그 나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는 뭐 흙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어떤 그 벌레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나를 탈모시킨 거지. 나의 유전자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뭔가 좀 더 명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듯 말듯. 알듯 말듯 이게 스피노자 네. 철학의 또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말 때문에. 네, 개미적입니다. 맞아요. 단어와 언어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이미 개념화된 언어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원인과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으로 직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간도 우주의 구성 요소인 하나의 물질적 공간적인 걸로 봤어요. 스피노자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이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 필연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태어나서 다 필요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직선으로 된 띠나 끈이 아니라 약간 메비우스의 끈처럼 연결돼 있다. 그게 조금 더 이해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런 건 아닐까, 혹시? 이런 느낌. 어떤 이게 느낌? 양쪽을 다 가지를 치려고 선택한 단어가 아닐까. 예를 들어 운명론적. 네. 예를 들어 신이 너를 점지해서 뭐 유대교에 네, 특히 네. 흔히 있는 선민 같은 신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다른 의미로 굉장히 거만하거나 나태하게 만들잖아요. 네. 선민사상. 선민사상 같은 거 사람을 되게 수동적으로 만들지. 근데 그 반대 아무것도 없어 우연이야도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죠. 네. 내가 뭘 해봐야 다 우연이라는데. 근데 그 두 가지 근데 세상은 사실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굳이 너는 아닐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어쨌든 누가 될지 모르지만 너를 만나려고 열심히 만들었단다라는 거. 물론 네가 딸일지 아들일지 어떤 애인지는 내가 알 수 없었지만 근데 너다라는 거. 이건 어떤 결과로서 근데 굉장히 우연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또 들어가 있는 선택되었지만 우연적인 우연적이면서도 선택된 필연이지만 또 우연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되게 유대교적인 관점과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자기 스스로 느낀 그 관점이 묘하게 하이브리드된 그런 상태. 그래야지만이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그거는 이제 대표님 인간론이고 그런가? 보다 더 철학적으로 아니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스피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한 말을 끌어오는 게 가장 좋겠구나. 어떤 돌이 포물선을 그리며 누가 던져가지고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 돌이 날아갈 거리는 정해져 있죠. 그 던진 힘과 그거는 손에서 떠난 순간 정해지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네. 그런데 돌에게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그 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날아가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이거는 돌의 인식에서만 그런 거죠. 그거는 돌의 인식에서만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은 틀렸잖아.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돌이 갖고 있는 무게와 돌 역시도 다른 우주의 모든 물질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능산적 돌이고 던짐당해서 날아감 당하고 있는 상태의 차원에서만 보면 소산적 돌인 거지. 그 돌이.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아까 그 소산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 우주 속의 나 같은 네. 그런 단위의 얘기 같고 맞습니다. 능산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나라는 느낌 정도?
그지 않아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사전이.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지금이야 뭐 내가 예를 들어 1초 후에 홍 작가를 때릴지 홍 작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 큰 관점에 보면 예를 들어 머리만 뜨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거잖아. 네. 그지? 네. 그런 관점?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그 모든 관점들을 섞어서 얘기를 한 거가 아니냐라는 거죠. 능산과 소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메로나 얘기도 또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메로나를 먹는 것은 나의 의지지만 네. 결과적으로 큰 아까 거대한 틀에서? 단위에서 네. 보면 제가 뭔가를 먹고 또 쌀 거야. 먹고 쌀 거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지. 사고를 또 기가 막히게 첨예하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 메로나 포장지가 녹색이잖아. 예전에 녹색을 그 좋아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그러니까 있고 그걸 그렇게 그게 녹색으로 머릿속에 세게 들어가 쳐맞은 있는 적이 있어서. 어. 머릿속에 각인된 나의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경험론적으로 보면 경험 철학에서 보면 기억이 나잖아. 그럼 그건 또 의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질서 속에서 어쨌든 얘가 녹색을 지는 선택을 했는데 또 거대하게 보면 예를 들어 옛날 얘 아버지 세대부터 그 나치에 쫓기고 뭐 빨갱이한테 쫓긴데 그 군복들이 녹색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정서적 뭐 최근에 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뭐 아버지의 그 경험적 그게 유전이 바로 전이되는 네. 그 생물학적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서 녹색은 싫어라는 그런 걸 당해버린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싫어하는 건 자유잖아. 또. 그래서 그런 나는 차원이라는 메로나가 경기가 난다든가 혹은 메로나가 좋아졌다든가. 뭐 이제 녹색만 보면 그렇게 땡기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거대한 의미의 그 아까 계속 질서 얘기했으니까 거대한 의미의 메커니즘과 작은 의미의 메커니즘. 근데 그 어디에 영향받을지 뭐 이거 뭐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주 안에 우주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우주자 우주의 일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자 우주 신즉 자연. 그러면서 그 스피노자 말하죠. 너도 자연이야. 너 만물의 영장 아니야. 우리가 결국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선택 어떤 능동수동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 이해가 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거대한 개념으로서의 너는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네. 작은 그 개념에서는 그 우연조차도 나에게 의지와 필연과 필연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요 별 하나에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필 한국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근데 물론 그것도 도킨스적으로 가면 그조차도 유전자의 또 시킴에 네. 그러면서 나는 또 그걸 믿고 있는 근데 사실은 다 맞는 말이잖아. 그렇지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킨스적으로 그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더 마음이 가고 예를 들어 그래서 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생기고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정을 지켜야 되라든가 이런 류의 모든 어떤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돌이 떨어질 때 돌이 조각난다라는 능상과 소사는 네.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유전자가 시켜서 딴 여자 눈이 가는데 나의 자유의지라고 믿고 있는 그 무언가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또 거대한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수컷과 암컷은 그러고 사는 거야라는 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보면서 그런 것이죠. 뭐 그리고 내가 굳이 또 딴 여자한테 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간다 한들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너는 그렇게 설계돼 있었어.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복합적인 얘기. 하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치? 사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 아까 쿠콜드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나투라스와 나투라타가 하나이듯 그지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이듯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환상이에요 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과 국가의 존립 목적은 인간의 자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나 이제 느낌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맞게 해석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 사실 좀 약간 거대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정도 되면 아까 이짐에 당해도 당하면서 화 안 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나는 큰 걸 봤거든. 이 스피노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허리 아파, 그런 것만 짜증이 나고 화는 안 날 것 같아. 시끄러. 왜냐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얘들의 또 어떤 거대한 질서 속에서 그래 또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믿고자 하는 바르대로 또 행동을 하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툴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렇지 그런데 488%를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대표님 현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어떤 과학적 새로운 발견의 틀도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추리를 연역으로 했어요. 연역의 왕이에요. 연역은 틀릴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을 때 네. 그 일치되지 않는 그 감각을 이분이 건드리는 기분인 거예요. 그 털썩하는 그 기분이 있잖아. 네. 뭐야 내가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라는 어. 그 기분. 근데 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 어. 아닌데 나 A란 여자보다 B란 여자가 더 좋은데 어. 나 J보다 누가 더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뻔히. 신도 없어서 외롭고 이렇게 자꾸 초라해진 인간은 스피노자에게 뭐냐는 거지. 우린 필수적으로 자유의지 어쩌고 능산소산 이 얘기를 하면 인간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순간에 근데 이분은 거기서 어쨌든 그 메커니즘이라는 의미의 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와는 다르게 공포에 안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신은 다른 얼굴을 갖고 있구나. 이걸 그렇죠, 신이라고 그렇죠.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어쨌든 세상에 질서는 있다인 거고 데카르트는 거기까지 못 가고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가 된 공포했던 거죠. 거죠. 그렇게 된 거네.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인간 자신밖에 없잖아요. 스피노자에게 인간이란 이 실체란 실체의 존재가 뭐냐는 거지. 데카르트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실체란 사실 이런 겁니다.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본질적 존재를 실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실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게 실체예요. 자, 서두를 깔자면 이 말 이상하지. 유일한 본질적 실체를 찾아야 나의 정신이 존재할 근거를 찾고 그래서 신이니 절대 이상이니 이데아니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맨 게 서양 철학의 역사죠. 그 로고스 아까 계속 네. 얘기하는 게요. 스피노자는 간단히 말해서 거울 보고 내가 나인 걸 인지할 수 있으면 실체예요. 너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은 절대성을 지닌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스피노자는 오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공각기도 없는데.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이 타인의 자유와 신념에 간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은 다 신이에요. 그 신성한 게 뭐가 신성한 거예요? 인격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교도 너는 나빠. 어서 개종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죠. 신성모독자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국 이거네. 정말 너무 똑똑해서 평생 이 사람이 유년기를 고나리질을 당했는데 그 고나리질을 못하게 하려고 이 거대한 논리를 개발한 거야. 이게 그잖아. 아들들이 딸들이 제발 내 삶에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근데 보통의 아들 딸은 이러지 않고 싸우다가 네. 가출을 하던가 하는데 이분은 굳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얘기로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설득하겠다.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는데 렌즈 깎고 이사 다니면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폭 제족이라니까. 3년 후 추석에 봅시다. 얘기해 주겠다. 내가 D-Day는 그날이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신이 메커니즘 아니냐. 맞죠? 그러면은 그거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어떤 그게 있는 거 알잖아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거를 신이라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면은 범신론이죠. 신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신론이 되죠.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 범신론과 무신론의 차이는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기분의 문제가 돼요. 기분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맞아. 알겠는데 왠지 아까 데카르트는 그 기분이 마음. 공포로 가는 거고 그 기분 문제가 생기잖아. 공허함이. 그래서 스피노자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바티칸의 신부님입니다. 그 프레데릭 코플스톤 같은 철학자들은 신이 있다고 분명히 스피노자는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범신론도 신이 있다는 거죠. 얘기를 분명히 했어. 그런데 사실 극한까지 따지고 보면 무신론이었어. 알아버렸어.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믿을 수 없다. 반박하는데 성공했어. 이제 됐어. 다행이야 이러거든요. 해냈어. 근데 코플스톤 같은 사람이 저희보다 우리보다 몇 배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심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지.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멍청해서 이랬겠어요? 근데 사실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원인과 결과 갖고 한참 헤맸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무신론이자 범신론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원인이자 결과이고 우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신의 역사심이라는 기준으로 그 우주 전체의 느낌까지 머리를 공허하게 돌려버리면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오는데 그러니까 말은 맞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기분만 남다고 나중에 그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누구에겐 공포요, 누구에겐 빈정상함이요, 공허요. 누구에게는 평생을 바쳐온 이분 신학자니까
봐쳐온 것에 대한 전인격적 부정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말을 좀 가려서 했어야 되는 게 왜냐면 스피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그래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여혐이 맞아요라고 해도 배 깔고 이렇게 누워있던 우리 아버지가 대놓고 또 갑자기 그 추석날 갑자기 그렇게 어택을 받으면 놀래잖아요. 놀래키지 말고 살살 말아라. 그러니까 배 깔고 계시다가 TV 보고 계시다가 앉아보세요. 아유 깜짝이야 이러면서 이 배는 누가 깎았어 이러면서 해버리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방금 맞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남는 것은 기분만 남는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여혐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부드럽게 말하는 이게 범신하고 무신론이 그거라니까. 부드럽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세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 똑같아. 범신론 얘기하면 얘들이 합의해줘. 스피노자 나랑 생각이 의외로 비슷하네. 그런데 나를 양념 쳐준 거지. 근데 무신론 이 새끼 이거 사실은 역시 그런 어떤 그 사이 어딘가.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걸 대통합했잖아요. 근데 그 대통합까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자, 이 대통합 이후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죠. 네. 그것이 윤리학이죠. 이분의 대표작이자 이분의 사후 유고작이자 네. 그다음에 인간 윤리학의 최후 보루라고 평가받는 에티카. 그 에티카. 그 유명한 에티카로 우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이 나온 게 나 그러니까 이게 왠지 이게 또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느낌에는 아까 그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내 기분을 달래주려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무신론으로 갔을 때 그 무신론보다 더 한 거.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도킨스처럼 형처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해버리면 사람이 이제부터 그냥 막 살아볼까? 막 살아볼까가 되고 아까 좀 선민 또 너무 선민. 우리 민족이 그래버리면 또 다른 놈들 막 뭐 이런 그런. 그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 가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것도 이것도 아니.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쪽이라고 하면 이래버리고 저쪽이면 저래버리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가 균형을 잡고 내가 어쨌든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럼 그 방향을 잡는 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자 적당히 가운데 서서 아이고 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파괴자입니다. 스피노자는. 근데 왜냐면은 중재자가 되면은 그건 너무 적당론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그건 철학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 사실. 스피노자는 그냥 모든 걸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간단하게 다 그냥 홈파망이거든요. 그런데 자 스피노자의 별명도 많아 이 사람. 역사상 가장 윤리적인 사람. 윤리의 제왕. 윤리 그 자체.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받아 마땅하다. 그보다 지적인 사람은 있지만 윤리에 있어 그만큼 지고의 위치에 있는 철학자는 없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이 칭찬을 하다니. 안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쎄한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이렇게 칭찬해 놓고. 물론 이제 깨알겠지. 약간 그 느낌이야. 이분의 성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젤레 해놓고 내 눈에 약간 이런 거잖아. 스피노자는 연역 추리를 통해서 철학을 한 대륙 합리론의 이론이죠. 러셀은 영국 경험주의 멤버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보다 지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해버리면 경험주의 철학이 대륙 철학이 지잖아. 그럼 이게 저의 그거랑 또 그렇네. 일단 2017년 현재까지는 트와이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맞아요. 러셀은 누가 그리고 왜 스피노자보다 지적인지는 그냥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윤리의 제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답스러운 선비가 생각날 것 같잖아요. 깝깝스러울 것 같은데. 막 야한 거 막 성인 잡지 보고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죽비로 막 때릴 것 같은 말로는 그런 느낌이죠.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근대 시민 윤리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에 가까운 거지. 윤리보다는. 윤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른들이 뭐 뭔가 하지 마라. 모세의 10계명 같은 느낌인데 네. 뭐 하지 그렇습니다. 마라. 근데 규범 그러니까 어떤 범주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연역법의 왕입니다. 에티카를 반박하는데 성공한 철학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윤리학이 있어서. 근데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해. 이거 윤리학이- 반박하면은 트럼프잖아. 아니 그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일단 설명을 그럼 해드릴게요. 청취자 네. 여러분들한테 우리야 공유를 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 네. 거지만 이 사람 윤리의 최종 병기인 이유가 네. 자 설명해 볼까요? 스피노자는 라틴어를 자기 철학을 위한 단어로 선정하거나 특정 라틴어를 혹은 슬쩍 개조해 쓰는 걸로 악명이 높기도 했고요. 이게 또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게 정말 진짜 지적이어야지 이런 지적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능통한 동시에 철학을 좀 잘 전공한 사람 눈에는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제 눈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투라 나투란스, 나투라 나투라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인 거죠. 이게 이 사람 시그니처인데 또 이것 때문에 철학자들 또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나투스란 게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그런데 아니 생의 의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밝혀졌죠. 유전자의 목적은 번식이죠. 네. 유전자를 생명체라고 하면 끝나요. 연역으로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존재 지속 노력은 잠재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존재를 지속할 만한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잠재력이잖아.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존재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페티투스가 생겨요. 아페티투스, 욕망입니다. 먹고 싶고, 그다음에 자고 싶고, 동물의 경우엔 교미하고 싶고, 쿠피디타스란 게 생겨요. 욕망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지. 자, 욕망과 욕망을 인지하는 건 달라요. 욕망은 곤충도 새도 다 교미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여성과 이런 섹스를 하고 싶다. 이거를 인지한 상태가 욕구죠. 그죠. 자기 욕망을 파악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자기 욕망을 파악하는 상태가 쿠피디타스예요. 그 다음엔 라이티티아, 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쾌락입니다. 트리스티타, 스피노자가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쾌락과 쾌락을 가져오는 모든 거, 이게 선량한 상태예요. 본움. 모든 종류의 고통, 우리의 욕구를 방해하는 거, 이게 악이죠. 말룸. 이걸 가지고 스피노자가 이제 그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잖아요. 쾌락이 선이고 불쾌가 악이라고? 아니, 선은 선량하고 착하고 좀 위대한 상태고, 악이라는 것은 뭔가 좀 그거에 반대되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우주 어디에서나 통하는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보편타당한 선량함이란 게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에티카는 보편적 선과 보편적 악이 과연 존재는 할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아예 시작돼요. 이 두꺼운 책이. 없대요. 스피노자가 그러는데. 없는 게 맞죠.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내 좋은 면이지. 나 좋으면 그게 선이야. 보통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완성하면 그걸 존재론이라고 하죠. 거기다 이제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인간론까지 첨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윤리학으로 넘어가는 게 철학자들의 순서고 스피노자도 그렇죠. 그런데 자, 세계 완성했어. 나투라 나투란스 혹은 나투라 나투라타래.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게 선이면 지나가는 사람 찔러 죽이고 돈 뺏으면 그게 쾌락인 상태잖아. 그 본음이잖아. 그럼 선이 아니냐, 악이어야 하지 않냐는 거지. 뭐 나한테는 선이고 그 사람한테는 악일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철학자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는지, 왜 인간은 선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 스피노자는 왜?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 거기서부터 어쨌든 규범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최대 다수의 공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것처럼. 그럼 나도 선이고 너가 선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그나마 가장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네. 자, 얘기하자면 선험적인 절대적 선악의 개념이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에서 스피노자는 없는 것 같은데 없다를 그래요. 선악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우린 당연히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왜군들의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올라온 그죠. 악마잖아. 선악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역상의 아들이잖아. 무역상이 돈을 벌려면 누구는 바가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우린 저 사람 건실하다 그러지. 그 말은 그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을 호구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해서 저기 돈 보내주는 우리 아빠. 그렇습니다. 선악은 상대적이며 따라서 상대적인 건 철학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선악은 없다라고 말해요. 스피노자는. 이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인간 나투라 나투라타 뭐 필연 뭐 이런 얘기 했잖아.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거죠. 네. 인간의 삶에는 선을 실천해야 될 숭고한 선업적인 목적이 없어요. 자, 스피노자에게는 인간한테는 사명이란 게 없어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박정희한테 좀 이렇게 맞고 훈육을 당했으면 모를까. 교련 수업 이 사람이 한번 당해봤어요. 그러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국강병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많이 죽이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 사람 아닌가? 사람 아니지. 인간에게는 사명이란 게 없어요. 선험적인 목적도 없어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선도 없어요. 그런데도 삶의 목적이 굳이 있어야 한다면 뭐겠습니까? 인간은 행복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왜 대표님 말한 거 있잖아요. 네. 뭔가 좀 아쉽잖아. 그게 전부인가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예, 전부입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죠.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다른 동물의 구별은 쿠피디타스죠.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을 인지하는 능력도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신의 표상이라느니 신의 선택을 받았다느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느니 이런 말을 스피노자 안 해요. 욕구의 능력은 자기 욕망을 인지하는 능력은 그냥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새한테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죠. 네. 사람한테는 욕망을 인지할 수 있어서 욕구가 있죠.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 같은 게 아니라 운 좋은 동물이에요. 운 좋게 사람으로 태어난 동물이 인간이에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인간의 저주물이라고 생각했던 추상의 능력, 언어 능력 뭐 이런 게 까마귀한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스피노자가 맞지. 다시 말하지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연역 추리의 왕이거든. 기하학적으로 윤리학을 했으니 실제로 원래 에티카의 원제가 기하학적 원리를 통해 증명한 윤리학이 에티카의 원제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런 말을 했죠. 스피노자 주의자가 아니면 철학자가 아니다. 할 말 없어. 연역 추리에서 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잖아요. 스피노자 말이 맞으면 스피노자 주의자가 돼야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철학할 자격이 없지. 이게 헤겔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겠어요? 헤겔은 자신의 철학은 스피노자 철학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거다라고 헤겔은 느꼈다는 얘기지. 자,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세계 최초로.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은 자유로운 시민에 있다. 이거 그건데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렌즈 깎을 자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죽어맞다가 무신론자라도 렌즈 깎을 자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피노자는 현대 국가관의 실제 완성자예요. 네. 그리고 근대 서양 시민 윤리의 근거가 되죠.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하고 이제 왕도 없고 왕권 신수설도 없고 이제 백성들만 딱 남았어. 혁명해가지고 썰렁하잖아요. 내 마음이 쎄하지. 종교도 어떡하지? 없고 왕도 없고 뭐. 바람이 분다. 이때 스피노자가 본인의 예언대로 스피노자가 소환돼서 근대 시민 윤리와 근대 이제 헌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 멋있다. 또 스피노자는 정확히 예측했어.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된다 얘들아. 이 스피노자의 후예들이 근대 법철학, 국가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스피노자의 후예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헌법을 그럼요. 갖고 있는 네. 공화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는 뭐냐는 거지. 국가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화, 균형, 관용.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해한 바대로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저 세 가지가 곧 국가 자체예요. 수동이자 능동이고 아시겠죠 이제? 네. 스피노자의 느낌을 풀어보겠습니다. 조화와 균형은 이런 거죠. 권리와 책임, 의무의 균형 상태. 예를 들어서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자유로운 시민의 절대적 자유에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내가 옷 벗고 막 맨몸으로 다니는 것은 맨몸으로 다닐 자유까지는 없을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조화는 법리적인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평화롭게 최대한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되 필요할 때는 간섭해야죠. 최소한으로. 벌금 물리고 그렇죠. 그런 조정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조차고 나 백을 만들자고 아까처럼 남을 칼로 찔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0이 되니까.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70 정도 선에서 최소한 50에서 80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실물은 아니지만 오락으로 만들어 줄게라든가 뭐 그런 거. 그래서 한 70 정도에 맞추잖아요. 그리고 관용. 이게 멋있습니다. 똘레랑스죠. 프랑스식으로. 너의 신체와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피해가 없다면 남이 뭘 하든 참아라. 야, 그 사람 죽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오락으로 풀잖아. 그럼 냅둬. 요거. 그렇죠. 다시 말해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시민의 자유니까. 음. 에티카는 신기한 책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만 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이유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건 애초에 없어요. 에티카의 결론은 시민사회입니다. 개인들이 되도록 좀 더 자유롭고 근데 좀 덜 불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은 상태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라기보다는 시민사회 자체가 국가죠. 이때의 국가는 철저한 도구죠. 나를 위해서 거울을 봐요. 그 거울에 있는 건 신성한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격이 그 안에 있어요. 이거를 건드리는 국가가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에티카에서. 자유가 억압되어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갇히고 권력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회에 이르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믿음은 파괴될 것이다. 다시 풀면 이런 말입니다.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못 된다. 우리 유신 특집 다음에 이 얘기하니까 참, 네. 그러니까 짠하네. 참 짠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물질만으로 키운 국가가 맞는 거지. 그러네. 당시에 일본이. 네. 아니, 실제로 우리 댓글에 그 경제력 비교 네, 표를 좀 표를 물질도 주셨어요. 없었어 얘는.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했다며. 물질도 없었어 이것들이. 그래서 스피노자가 공전불의 명언을 하는데요. 이 말 스피노자가 최초로 한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 만물의 영장 아니래. 동물이래. 근데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유만 조정하면 네. 굶어 죽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도 자유잖아. 네. 그래서 복지론을 또 쓰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를 마르크스의 선조라고 부르고요. 별명도 많아. 또 하나가 유물론자들의 모세. 왠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인이 돈을 벌면 누군가 바가지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이거 관찰하면서 잘했잖아. 본인한테는 자유죠. 그렇죠. 그게 선이래. 쾌락을 쫓아 살래. 사람한테. 하지만 국가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개입할 의무가 있기에 시민사회의 도구인 거죠. 남의 선도 보장해 주려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면서도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돼 있는 사람인데 반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계약론, 국가의 복지, 커먼웰스 이런 거는 영미 철학의 전유물이어야 하는데 스피노자가 끝내놨어. 버트란트 러셀 부들부들. 그보다 지적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군데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대륙 합리론 철학 사실은 끝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 말했지만 메커니즘을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이잖아요. 실제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스피노자 철학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철학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 누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왜 그러고 살아? 왜 굳이 그런 책을 내서 사서 고생하냐? 그러고 싶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네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숭고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함으로 나는 그럴 자유가 있으므로 내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철학의 최후 목표는 이분의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데 있다. 찌릿찌릿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복지 얘기하는데 싫어하죠. 아니 일단 권력과 자유 국가, 찾지, 복지 찾지. 아니 국가와 권력이 도구래잖아. 시민들의. 자, 저번 주 제목대로 마사오님이 싫어하십니다.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이 투명해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죠. 권력을. 그래서 또 최초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 인물이 스피노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티카를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이유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미 그 안에서 수혜를 받아 살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갑툭튀해요. 그런데 반박을 못해. 그러니까 악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마 취급 하세요. 이게 또 스피노자잖아.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아버지랑 말싸움하다가 이게 막 또 아들이 머리 굴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그 고답적인 유신의 그런 네. 어른들 다 그러니까 그럼 항상 무효하면 페르나 취급을 받습니다. 맞아. 항상 그렇습니다. 그 자아실현이란 얘기 해볼까요? 자아실현이란 말 자체를 스피노자가 언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자아실현, 셀프 리얼리제이션 이 개념도 스피노자 철학에서 사람들이 갖고 왔거든요. 후세인들이. 이제 자유로운 시민이 뭔가 성취하고 싶잖아. 자유시민으로서. 그죠. 그거를 이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면서 요 철학적 개념도 있어야겠는데 또 에티카를 보고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가 자아실현을 뭉개놨어요.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상태. 사람들한테 반기문 같은 상태 있죠. 반기문 처음 사무총장 됐을 때 같은 상태를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뭉개놨는데 스피노자는 드라이하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깨닫는데 성공한 상태가 자아실현이에요. 저는 이게 그거라 생각해요. 김연아 선수가 네. 마지막 클린 했을 때 저기 밴쿠버에서 네. 그때는 보통 안 그러는데 울었잖아요. 네, 맞아요. 난 그게 금메달의 눈물이 아니라 그 클린에 대한 눈물이라서 내가 설정한 이데알을 내가 성취했다. 내가 금을 따서 박수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성시키고 싶었던 어떤 그 형태의 그대로 자기가 원하던 어떤 형태의 곳에서 무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라는 네. 그 자아실현 그 자체 있잖아.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은 여전히 썰렁하죠. 보편적 선악이 여전히 없죠. 아니 선악이 정말 없나요? 정말 없대. 그럼 무엇이 남냐? 공공선이 남죠. 공익이 남죠. 사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남죠. 이게 선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악 대신 부정부패. 그 다음에 반칙 플레이어들 있죠. 기회주의자가 남죠. 그래서 남의 그걸 아까 0으로 만드는 사람들. 남의 가져갈 그것들을 0으로 만들고 자기가 100, 150 가져가는 사람들. 이순신 얘기 다시 해볼까요? 우리한테 위인이지만
일본에게는 최종 몬스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존중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분이 지킨 국가의 후예죠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시민사회를 사는 시민이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존경할 사회적 양심이 있죠. 또 일본에서 그런 부글부글한 마음이 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떡 차원에서 네. 일본 밀떡은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 네. 아사다마오의 코치가 열은 받지만 완벽한 걸 어떡해. 졌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스피노자가 사탄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 이런 말을 사탄입니다.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차원에서 페루나 취급인데 이렇게 사회와 우주 단위로 가면 사탄이죠.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이. 스피노자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네. 이게 그 유럽 사회에서 이게 결론 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생전에. 난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사탄 자체도 아니고 하수인이래. 자, 완전한 연역법으로 입을 닫게 만들어요. 틈이 없어. 근데 연역법은 의심할 수 없는 공리의 방식이잖아요. 연역법은 형이상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인간한테 빌려준 거란 말이야. 로고스로. 근데 어떻게 연역법으로 신을 부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대표님? 아 이거 순환론증 아니고 신이 인간이 빌렸다는 이미 전제가 이미 앞에 있잖아. 이게 데카르트 순환론증이잖아. 네.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데 어떻게 신이 주신 걸로 신을 부정하지? 가만히 있어봐. 신과 능력이 엇비슷한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루시퍼. 세이탄. 사탄이 있잖아, 사탄이. 뺑글뺑글 저기 지금 이 사람 좀 뭐냐면 지금 저기 뭐야 그 바이킹 같은 거 360도 저기 뺑글뺑글 돌다가 어지러울 때 딱 옆을 본 거야. 나의 잔상이. 그런데 인간이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사실 없잖아요. 사탄하고도 소통할 수 없어야 되잖아. 유태인이. 없어요. 많이 봤는데. 마침 유태인인 거야. 아니 왜 신이랑 직접 대화한다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우리. 그거는 한국에 와서 게다가 밤에 연구해. 밤에 연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렌즈는 낮에만 깎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자연광으로만 그 빛의 각도를 네. 이렇게 잘 깎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지. 촛불은 어른거리잖아. 당시에. 당연히 렌즈를 낮에 깎으려면 연구는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괜히 밤이 아니었어. 역시나 밤이 사탄의 시간이야. 잠도 안 자고. 아 이거 간첩이 되는 과정 같아. 버스 값을 모르고. 말빨로 사람들 입을 이렇게 대학생들 현혹하는 거야. 입을 닫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민족은 아니야. 주체 사상은 말이야 하면서 입을 닫게 만든 다음에 이상하다. 이런 류의 논리는 민주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이것을 가능한 거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빨갱이뿐. 그것이 빨갱이뿐.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지? 누군가랑 자꾸 전화도 하고. 밤에 라디오를 들으면 우리 들었죠 옛날에. 맞아, 옛날에 그런 밤에 얘기 라디오를 했어요. 들으면서 주파수를 맞추고. 심지어 그거 반공 포스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의 로직은 비슷하네요. 그러면서 스피노자가 악마임을 밝혀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혼자 고요하게 평온하게 렌즈 재밌게 깎고 이 사람 또 집중력 좋으니까 잘 깎았을 거 아니야. You spin me. 아무리 봐도 이 노래가 너무 잘 하지 마. 그리고 밤에는 무서워하지 아니 마. 왜냐면 스피노자가 이 사람들한테 불러준 노래 같잖아. You spin me. 바보들 막 이러면서 나는 그냥 평온히 얘기 있는데. 무서워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고 머리가 자기보다 나쁠 뿐 잘 살고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의 인격도 존중해야지. 그럼. 그래서 스피노자는 절대 조심한 게 있습니다. 디스할 때 그럴 자유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겠다. 내버려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럴 자유가 있다. 스피노자가 거의 최대의 디스가 뭐냐 하면 멍청한데 막 박수갈채 받으면서 조명받고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그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사자 철학자들 있잖아. 공허하다. 헛되다 정도가 끝이에요.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인격 살해는 하지 않았군요. 이 사람은 차별과 배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철학 자체가. 공화도 안 했을 것 같아. 난 이랬을 것 같아. 이분 계속 공통된 네. 단어가 뭐였냐면요. 여태가 들은 말 중에 음. 이해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이거 최악이죠 이거. 내가 보고 온다. 그지 웃으면서 이해해.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기한테 그 저주 경쟁 펼칠 때 얼마나 스피노자 입장에서 우스웠겠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해해. 그래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인간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한다. 그거 봐 후고잖아요. 오히려 공허해보다 그게 더 더 후고잖아. 이해해. 정말 차라리 욕을 해 이 새끼야.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 죽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하는 걸 스피노자에게는 신성 모독이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을, 인간은 신성을 타고나고 인격은 신성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만 할
저 절대성을 모든 각 개인이 갖고 있다가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대단합니다. 이해해. 이해합니다. 이쯤에서 이 얘기 할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명언으로 제일 유명하죠. 애플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연에 의한 겁니까? 그런 네. 이분이 기하학적으로 계산했구나. 왜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어. 그때 당시 휴지 조각이었다 네. 애플에 이걸 투자하게 되었어요. 막 이러잖아. 사과 농장이에요. 이러면서. 맞아. 근데 이 말이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 자체가 낚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낚시 맞아요. 원래는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없고요. 마르틴 루터의 묘비에 새겨진 말이에요. 그 종교개혁가 최초에. 네. 그럼에도 오해받는 이유는 또 이유대로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과 또 맞아요. 왜냐하면 내일 멸망하는데 뭐하러 심냐는 거지. 이게 목적적인 게 아니잖아, 삶은. 네. 스피노자에게 지금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은 태어나는 거잖아. 심는 것 자체가 즐겁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서 이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고 열리면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도 즐겁잖아요. 그러면서 또 땀을 흘리고 가볍게 또 그 나무 심을 위치를 선정하고 하는 게 즐겁고 자기를 개운하게 하니까 그럼 그 사과나무를 심음으로써 또 잠잘 때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하루를 위해서 심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니까. 이게 또 스피노자의 사상과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을 추구하는데 스피노자야 자기는 렌즈 깎는 게 즐거워서 깎고 뭐 하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번쩍번쩍한 데서 연예인들처럼 박수 받고 존경받고 돈도 막 벌어서 남한테 야 돈이야 막 뿌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이런 게 자아 실현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죠? 이해해. 스피노자는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 이해해. 이해해. 그것도 선이니까 그럼. 그것도 본음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불행할 거잖아요. 그 불행한 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갈무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때 스피노자의 사상이 이럴 때 인간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 지식과 진리다. 그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은 꼭 진리를 추구해야만 해. 이렇게 목청 높이는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의 스탠스는 진리를 추구하면 행복에 도움이 된다. 삶 그 자체를 향유하라는 거예요. 지금 즐겁다면 만족하고 불편하면 다른 걸 하라는 거지. 인간의 존재 이유, 사명, 목적, 선언적 진리 뭐 그런 걸 믿으시나 아직도 이런 게 스피노자의 말씀이라는 거지. 스피노자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할 수 없다와 하기 싫다는 동의어다. 싫으면 관둬라.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스피노자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자 이순신도 자기 쾌락 때문에 한 거예요. 스피노자 그렇죠.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비록 내가 현실에서 현세에서 내가 그 대가로 핍박받을지언정 역사에 내가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만족의 일종이에요. 네. 아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거.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안 읽는 책 2개 되게 유명한데 백범일지랑 난중일기거든. 네. 난중일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순신 장군이 거의 대부분 짜증이 써 있어요. 약간 이렇게 애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계획을 못 따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자꾸 음해하고 짜증나라는 게 거기에 기본적인 그거거든. 그런데 그 짜증이 폭발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수군 훈련할 때 그 배 선회 같은 거 있죠. 이거 그 수군들이 못 맞추는 거. 디디하게 못 맞출 때 있죠. 이럴 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솔직히 그 우리한테 위대한 위인으로 알렸지만 그 난중일기를 살짝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분은 그냥 저기 이렇게 고독한 좀 더 앞서 나가다 보니까 짜증이 많은 사람. 그런데 내가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역사의 이름을 남기겠다도 그것도 자기 만족이고 자기 쾌락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이고 자기 쾌락에 불과한데 적어도 그 사람의 헌신에 도움받은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 후예인 우리는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그분을 존경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의 연역법에서 자유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못 받아들이면 대부분 이순신이 쾌락적이야라고 하는 순간 그럼 뭐 이순신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 지 좋다고 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그치.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관이죠.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현대인이에요. 이분은 최초의 현대인입니다. 근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스피노자가 오만 그 자체다라고 그러고 많은 분들은 또 스피노자가 겸손하다 그래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런데 스피노자는 오만도 겸손도 안 했어요. 생각한 대로만 말했습니다. 자기 에티카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진리는 시간이 자기 책에 대해서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가치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문장 자체는 비장해 보이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맥락이 다르다는 거 알 거예요. 실제로는
어차피 나중에 그거 읽고 다 뻑가게 돼 있어 정도의 뉘앙스예요. 너희들이 에티카에 지금 대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다는 건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 또 이걸 또 언어로 표현. 지금 니들이 모르는 거 이해해. 이해해. 괜찮아. 이해해야지. 결국은 알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스피노자에게 반대자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한다니까. 부들부들 제조기적인 어떤 그게 있잖아 지금 이 어. 모든 게. 이해한다. 내가 화낼 수도 없고. 내가 짜증날 때 같이 짜증을 내면서 싸워야 이게 재밌는데 걔가 갑자기 웃으면서 이해해라고 하면 진짜 화난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하는 거야 사람들이 스피노자를. 이해해. 진짜 화난다. 스피노자도 알았어요. 자기가 쓴 에티카가 윤리학의 파이널 보스다. 인류의. 솔직히 이거 이상 넘어설 수 있나요 대표님? 아 넘어설 수 있지. 어떻게? 나 아까도 얘기했던 트럼프가 넘어섰잖아 지금. 아 트럼프는 신이잖아. 그 사람 절대자인데. 리셋. You are fired. 음. You are fired 진짜 했어. 그러니까. 장관한테. 바른 소리 한마디 했는데 최고야. 진짜 했어. 이번에 그래서 영국 여왕님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영국 여왕님이 나는 법적으로 리걸리하게 난 쟤를 죽일 수 있다고. 왜냐면 내가 우리 이렇게 영국 왔을 때 영국을 방문했을 때 내가 칼로 찔러도 나는 아무런 거 안 받아. 그래서 아 진짜? 진짜로 영국 죽기까지 여왕님. 얘기했어? 응. 사스가 퀸. 그게 입헌 군주국 헌법의 구멍이죠. 그쵸.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입헌 군주국 헌법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체가. 때 실컷 얘기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여왕님만 믿을까요? 자 우리 에티카 얘기. 자 여왕님이 곧 켄신을 하나 만들어. 펜싱하는 켄신. 어. 에티카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인도한 이 길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발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우 어렵고 보기 드물게 발견되는 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발견할 수 있고 어렵지도 희소하지도 않은 길이라면 누가 일부러 힘을 들여 이 일을 하려고 했겠는가. 다시 말해 얘들아 내가 끝내놨어. 발견할 수 있게 이번엔 눈이 좋은 아이는 오렴. 이번엔 명령어. 아까는 그 이해해야인데 얘들아 이해해. 하라고. Do it. do it.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스피노자가 어제 2부에 스피노자가 당했던 비판 중에 재미난 거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네. 라이프니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몰래 스피노자의 집에 방문한 적도 있어요. 토론을 한 적도 있어요. 덕후 아니야? 원래 자, 빠가 까가 되는 거예요. 맞아. 라이프니츠는 현대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피노자를 저주할 명분도 없고 반박할 논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건방지다라고 욕한 거예요. 원래 어른들 내 기분이 상하잖아요.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건방지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 자, 그리고 볼테르도 웃기잖아. 볼테르는 형이상학을 오용했다고 욕했단 말이에요. 오용은 사용이잖아. 형이상학을 사용했다는 거는 논리적 연역적으로 반박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못 사용했대. 그럼 무슨 잘못인지 밝혀야 되잖아. 몰라 볼테르도. 기분 나쁘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볼테르는 기분 문제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요 나이가 젊을 때 조상이 있고 들었을 때 조상이 있어요. 이 중에 젊었을 때 조상을 보면 미소년입니다. 그 전에 데카르트 그 초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는 약간 왜곡 이런 풍이라서 원래는 쇼 코넬리.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원래는 숀 코넬리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스피노자도 뭔가 좀 왜곡되게 그려졌다는 걸 감안할 때 키아누 리브스 정도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곡을 감안한다면 우수에 젖은 눈에 눈망울도 커. 얼굴도 완전 잘생겼는데 갖고 약간 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스피노자 약간 굉장히 평온하게. 그림을 그렇게 그렸겠죠. 근데 안경 낀 또 그림이 있잖아요. 안경 낀 거는 완전 덕후인 거야 그냥. 근데 실제 렌즈 덕후잖아 이 사람. 아니 그냥 너드야 너드. 맞아. 안경 쓰면 너드고 벗으면 완전 미소년이야. 창백한 미소년이 있습니다. 그거 만화 캐릭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 더 멋있어 보일 거예요. 이 사람 멋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고요. 가장 제가 흠모하는 철학자인데 뭔가 너무 사람이 초연하니까 살짝 기분 상할 것 같은. 빠조차. 이 사람이 풍성족이라서 네. 더욱더 홍 작가님이. 그럴 수도 있죠.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폐건강. 폐건강. 수명 정도? 여러분 제가 폐건강으로 스피노자를 이겼습니다. 아직 그 나이 안 되셨죠. 네, 되게 무서운 말을 죄송해요. 신년부터 이렇게 무서운 말을. 과장을 좀 섞으면 광화문을 밝힌 1000만 개의 촛불? 스피노자의 후예이기도 해요. 정신적인.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인데 네. 좀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 이해합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삶을 망쳐가면서까지 할 권리는 없죠. 그 바로 그 얘기까지. 네.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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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호님은? 저는 쭉 하다가 왜 중간에 이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여기서 훅 반했어요. 멋있죠? 근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러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행복하도록 안 놔두잖아요.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해서 유예시키도록 만들잖아 사람을. 목적 사명 그딴 거 없어. 음. 사람 행복해야 돼. 그리고 천국도 없어.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나. 그러면 현실에서 하루하루 행복하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유일한 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도출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시민, 국가의 의무, 시민의 권리, 언론의 자유. 현대인입니다, 이 사람. 남의 행복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 너도 행복하자. 나도 그렇죠. 행복하고.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차별과 배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 죽어. 너는 무슨 종자야, 무슨 충이야라고 하는 거 있죠. 스피노자가 그거 봤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대표님. 이해해. 이건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스피노자가 그렇게 평온한 사람이지만 타인의 자유와 그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있죠. 여기엔 빡쳤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철학과 나왔는데 또 스피노자 주의자가 돼서 제가 또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제 미천한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좀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스피노자 사실 네. 그 사과나무 요딴 얘기만 알고 네. 약간 그 사과나무에서 느껴졌던 어떤 나의 짧은 생각은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 약간 이렇게 왜 우리 옛날 에리 프롬처럼 네. 약간 그런 정서적이고 조금 이제 그게 깊이가 있진 않지만 정서적이고 그냥 그래 이렇게 뭐 행복하자 뭐 양화대교 뭐 이런 느낌으로 드는데 반대죠. 근데 오히려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제 생각과 정반대의 이미지라서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스스로 머리를 공회전하다가 느껴졌던 어떤 순간에 이 굉장히 그 거대함을 느끼고 뭔가 약간 애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상적 얼개가 완성된 게 27살입니다. 뭔가 우주가 휘몰아치는 나한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천재 중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대천재 몇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또 한 번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유대인이 풍성족이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그렇고 이렇게 무섭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도 그 정도인데 머리가 있으면 이 정도 막 거의 가는군요. 엄청나군요. 세상에. 이런 유태인 같은 인간. 머리기 그만하세요. 자, 여기까지 작가님 하겠습니다. 발끈하시는 거 이해해. 이해합니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라이프니츠가 빙의가 되면서 볼테르와 막 그리고 그 진짜 웃기지 않아요? 한 곡물 상인과 그게 그 사람은 끼인 거지. 지식인들이 막 이러니까. 그거 다 이해해. 자, 이해합시다. 네. 자,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작가 홍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